안녕하세요 여러분, 아트메신저 빅소 이소영 작가입니다. 그림이도 오랜만에 인사를 그림아 할게요. 어제부로 키아프가 끝났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번 키아프를 10분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저는 내일 낮 비행기로 런던에 갑니다. 런던의 프리즈 아트페어 때문에 가는데요. 아트페어를 참 많이 다니죠. 어쨌든 그래서 짐을 막 싸다가 새벽에 이런 얘기 해드리면 재밌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어요. 정리를 좀 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이번에도 키아프 카드가 되게 예뻤잖아요. VIP 카드가. 아트부산 카드도 예뻤고 많은 분들이 VIP 카드 인증샷을 찍었어요.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VIP 카드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을 썼어요. 일단 아트페어의 VIP 카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파는 것이 아니라 페어 측에서 한정 수량을 발행을 하고 그것을 딱 그 정말 VIP들에게만 주는 건데, 그럼 도대체 아트페어 VIP 카드는 누구에게 주는 건가? 컬렉터들과 이제 갤러리 관계자에게 이제 VIP 카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발행을 해놓고 개수대로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 일단은 페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트페어는 아주 큰 행사장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그 부스의 비용을 받고 갤러리들을 모으는 거죠. 근데 부스가 어떤 갤러리는 되게 크고 어떤 갤러리는 막 2층을 써요, 바젤에 가면. 그리고 어떤 갤러리는 조그매요. 이거는 부스 비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당연히 큰 부스를 빌린 갤러리에게는 VIP 카드를 더 많이 주고, 또 부스가 좀 작은 갤러리는 좀 조금 주겠죠. 그렇게 이제 비례해서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갤러리에게만 VIP 카드를 주느냐? 이 질문을 또 이제 해볼게요. 아닙니다. 페어에서 자체적으로 VIP 팀이 있기도 해요. 외국의 페어나 좋은 페어들은 VIP 전담 팀이 있어서 페어에서도 VIP 관리를 합니다. 컬렉터 관리를 해요. 그래서 아트페어 기간 중에는 행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갤러리 디너라던가 아니면 갤러리 오프닝이라던가 미술관에서의 브런치라던가 아니면 그 지역 되게 좋은 컬렉터들의 집에 방문을 한다거나 뭐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되게 빅 컬렉터 혹은 되게 오랫동안 컬렉팅을 했던 분들이 했던 인터뷰나 기사를 보면 정보가 중요하다. 컬렉터 디너에 꼭 가라. 컬렉터 모임에 꼭 가라. 내가 평생 동안 좋은 컬렉팅을 잘할 수 있었던 건, 튼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젊은 시절에 갔던 그런 컬렉팅 모임이었다. 아니면 그때 저녁 식사, 그때 만남이 없었더라면 나는 용기 있게 컬렉팅을 하지 못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기사에 되게 많아요. 저도 이번 프리즈 기간에는 갤러리들 측에서 준비를 한 작가와의 브런치 혹은 오프닝 이런 것들 가게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서도 작가도 가게 될 것 같고, 또 화이트 큐브가 데미안 허스트 전시 오프닝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녁에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세디콜 HQ에서 그 작은 작품을 구매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디너에 올 수 있으면 오라 이렇게 해서 연락이 와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녁에 이런 디너나 파티들이 많이 있고 갤러리가 초대하기도 하고 페어에서 또 초대하기도 해서 재미난 미술 관련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기회를 통해 줄리안 오피라던가 스탠 위트니도 본 적 있었고 만나서 얘기도 해봤고, 영어는 잘 못하지만 애니시 카푸어 작업실 갔었고, 빌리 차일디시,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 이렇게 막 가봤을 때 지금 생각해봐도 그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하는 것도 좋지만 그 작가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도 정말 고마운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아트페어가 백화점 같다고 되게 싫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한 적이 많아요. 왜냐면 마이애미에 가던 바젤에 가던 런던에 가던 어떤 갤러리는 그냥 똑같은 작가만 계속 데리고 나오거든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갤러리들에게 되게 높은 점수를 주는 편인데, 안전하려면 자꾸 유명한 작가만 데리고 나오는 것 같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정말 좀 신진 작가나 솔로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트페어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갤러리의 문턱이 너무 높은 초보 컬렉터나 영 컬렉터들은 아트페어 할 때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가장 궁금한 가격도 물어볼 수 있고 자신 있게.
그래서 그걸 좀 장점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내가 몰랐는데 새로운 작가를 만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미술탐험대 같은 눈빛으로 또 페어에 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컬렉팅을 이미 했던 작가가 페어에 나오면 그 발전 과정도 보는 것도 컬렉터의 어떤 행복이고요. 그래서 아트 페어도 매우 좋은 미술적 안목을 기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상해 아트 페어도 가고 12월에 전 마이애미도 갑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국에 제가 가서도 물론 바쁘게 이렇게 나날들을 보내야겠지만 혹시라도 정말 좋은 정보가 있거나 그러면 영상도 좀 찍고 정리를 해서 유튜브에 나중에 꼭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